부천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토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가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품이 일정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 최고 매출은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카운트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재료 발주를 넣음으로써 누락이 되거나 실수가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켰고요. 보관을 할 때도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를 해서 라벨이 다 앞쪽으로 보이게끔 배치를 시켜서 다른 팀원들이 식자재를 사용을 하더라도 선입선출이 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 11월의 발자국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5년차 고동현입니다. 11월의 발자국의 창업 아이템은 커피와 베이커리를 접목시켜서 공간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다양한 크림들을 활용한 크루아상 제품들과 프랑스 버터를 사용한 페스츄리, 그리고 마들렌, 다쿠아즈와 같은 프랑스 구움 과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리아주 프레라는 프랑스 홍차, 그리고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사용한 음료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의 장점은 음료 매출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를 구매를 함으로써 객단가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쇼케이스도 들어오는 데에서 한번 노출이 되고, 고객이 매장에서 드시고 나가시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2번 노출이 될 수 있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한 공간에서 음료만 파는 것보다는 베이커리와 음료를 접목시켜서 매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구상하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1인 창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선택에 있어서 구움 과자라든지 보관을 오랫동안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상을 하거나, 아니시면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빠르게 소진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빵 예시는 피낭시에라든지 마들렌 또는 다쿠아즈, 또 마카롱 같은 제품들이고요. 그런 제품들은 냉동 보관을 했다가 쇼케이스에 진열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품목입니다. 월 최고 매출은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6천만 원에서 6,500 나오고 있고요. 마진율은 15% 잡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1인 창업을 하시기엔 한 가지 반죽으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구움 과자, 다쿠아즈, 피낭시에라든지 까눌레도 많이들 하시고, 스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제품으로 낼 수 있으니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초보 창업자 분들께서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빵들 중에선 소금빵? 요새 정말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빵 안에 토핑물만 바꿔도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나오니까 부담 없이 하시기엔 소금빵도 추천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크루아상에서 안에 말차 크림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크림치즈에 레몬즙을 넣고 레몬 크림치즈 이런 제품들을 만든다든지, 다양하게 맛을 접목을 시켜서 응용해서 낼 수도 있고요. 또 크루아상 위에 디플로마트 크림을 짜고 제철 과일을 올려줌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나 다양한 맛을 줄 수도 있습니다. 메뉴 개발을 하시거나 신제품 개발을 하실 때는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타 매장 견학을 하셔서 직접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서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평소에 좋아하던 식자재, 또 좋아하던 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품을 만드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응용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생산을 하고 나서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재고 처리를 하는 게 많은 사장님들의 고민인데요. 최대한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남는 제품이 없도록 폐기율을 낮추는 게 우선은 첫 번째이고요. 보통 평일 판매되는 매출, 주말에 판매되는 매출을 저희가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주간 매출, 월간 매출로 비교를 하고, 해가 지나가면 이제 전년도 5월달 매출, 이번 연도 5월달 매출을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점점 차곡차곡 쌓이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았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라는 곳을 통해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판매 금액만큼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유랑 계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성지 유통 DB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고요. 우유는 서울우유에서, 계란은 개인 계란 업체에서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제철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아니면 도소매 판매하는 곳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새벽에 장을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리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웬만하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주문을 넣고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시간을 집중하고 싶고 편하게 좀 관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한 군데서 발주를 넣으시고 배송 받으시는 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식자재 또는 제품들을 보관을 할 때 버터크림, 고메버터
버터, 샌드위치 소스 이렇게 비가열식품과 아몬드 크림이라든지 계란 이런 가열식품을 나눠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할 때도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를 해서 라벨이 다 앞쪽으로 보이게끔 배치를 시켜서 다른 팀원들이 식자재를 사용을 하더라도 선입선출이 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요. 권리금은 500만 원이었고 월세는 100만 원이고요. 인건비랑 4대 보험비 포함해서 한 1,500 정도 고정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수도세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전기세는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 가스비는 한 1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비용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패키지를 제작을 한다거나 또는 부족한 포장재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할 때 10에서 15% 정도 발생됐습니다.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25%에서 3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재료비는 20%에서 25%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하실 때에는 고정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 본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타 상권에 비해서 월세가 낮은 곳으로 입지를 정함으로써 고정비를 낮춰서 매출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가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대에 과하게 인원이 많아서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피크 타임 때에 좀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하고 그 외의 타임 때에는 최소 인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시키는 게 운영비 절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가격 형성대를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우유식빵이나 치아바타나 바게트 이렇게 데일리로 즐기실 수 있는 빵은 부담 없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가격을 낮춰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케이크 같은 경우에만 프리미엄하게 고급화 전략으로 프랑스산 생크림 제철 과일을 사용하고 작업자들의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로 책정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한 15% 정도 되고요. 시즌일 때는 마진율이 한 20%까지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포네 크로아상인데 5,2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월세, 각종 수도 강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원가율은 20%로 잡았고요. 사실 대형 베이커리나 월세가 비싼 곳에서는 더 그 이상의 가격을 받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골목 안에 있고 동네 상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천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토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가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품이 일정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방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부분도 좀 소홀하게 되고 저는 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해서 오토 매장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매장이 잘 운영이 되고 굴러갈 수 있게 업무 분업화를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줌으로써 매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타임 테이블을 짤 때 아침조, 중간 타임, 마감조 이렇게 세 파트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인원 배치를 짬으로써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였고 커피를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올라운더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고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다 했던 재료 발주나 메뉴 개발이라든지 매장 운영 같은 부분을 분업화 시켰습니다. 발주나 핵심적인 역할들은 좀 더 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중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카운트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재료 발주를 넣음으로써 누락이 되거나 실수가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켰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에 있어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체크를 해주면서 제품이 항상 상향 평준화되고 동일하고 일정한 퀄리티의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부천점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하나 놓고 시작했을 때부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가게에 비해 단골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일주일에 7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노하우는 방문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몰 토크를 하면서 근황을 묻거나 되게 가볍게라도 안부 인사도 묻고 하면서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과 면대면으로 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에게 서비스를 집중함으로써 고객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았구나 라는 경험을 끼고 매장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게 인력이 좀 더 투입이 되지만 그런 서비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정원이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모지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뜨고 그게 숲을 이룰 때까지 잘 가꾸고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 나눔 콘텐츠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을 토대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CEO를 통해서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들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우리 동네 CEO 앱에서 확인하세요.